안녕하세요. 세원쌤 기술교실의 세원쌤입니다. 자, 오늘은 지식재산 중 하나인 저작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Let's get it! 자, 저작권. 요즘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코로나 이후 원격 수업과 저작권 고소, 저파라치 등 저작권 관련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저작권을 지피지기 알아야지만 여러분은 저작권을 잘 사용하고 당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저작권은 한자로 쓰면 분명할 지을 작, 권리권으로 분명하게 작품을 만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권리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또 영어로 한번 살펴보면, 자, 영어로 저작권을 뭐라고 하냐면 카피라이트라고 하는데, 카피, 복제, 라이트, 권리라는 뜻으로 작품에 대한 복사할 수 있는 권리를 뭐란다? 저작권이라 하고, 작품을 복사해서 뭐란다? 팔아서 돈을 벌 수 있는 권리를 뭐란다? 저작권이란다. 자, 저작권 제도가 처음 생겼을 때는 복제하는 것으로 돈을 벌 수 있게 만든다 해서 거기서부터 뭐가 출발했다? 저작권이 출발하였습니다. 자, 이 뜻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저작권을 다시 정리하면 저작권은 뭐했다? 창작한 자. 저작권은 저작물을 저작물을 창작한 자는 개인일 수도 있고 회사 단체일 수도 있습니다. 저작물을 창작한 자한테 주어지는 권리가 저작권이다. 다시 저작물을 창작한 자에게 주어지는 권리가 무슨 권이다? 저작권이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저작권 제도를 만들었을까? 왜 만들었을까요? 자, 그 이유는 저작권이라는 권리를 저작자한테 주고 국가가 저작권을 보호해줘서 저작자들이 좋은 저작물들을 많이 만들어서 이를 사람들이 활용해가지고 국가의 문화와 문화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저작권 제도이다. 자, 그래서 저작권의 목적은 저작권의 목적은 저작물을 사람들이 잘 사용해서 국가의 문화와 문화산업의 발전시키는 것이 저작권의 목적이다. 자, 그런데 저작권은 뭘 창작한 거에 권리를 주는 거다? 바로 저작물이다. 저작물. 자, 그러면 저작물이 뭐냐 하면, 자, 저작물은 사람, 누구?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 생각이나 감정을 어떻게 표현? 밖으로 나타낸 거, 표현한 창작물을 뭐란다? 저작물이란다. 다시, 저작물은 누구?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밖으로 표현한 거, 나타낸 거, 나타낸 창작물을 뭐란다? 저작물이란다. 자, 그러면 이러한 저작물의 정의에 의하면 동물이나 인공지능, 사람이 아닌 것들이 창작한 것은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없다. 동물이 그린 그림이라든지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이라든지 인공지능이 작곡한 노래라든지 이런 거는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없다. 자, 그리고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이 들어가 있지 않은 단순한 사실, 육하원칙, 언제 어디서 누가 요렇게 단순한 사실, 요거는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 없다. 생각이나 감정이 없는 이런 거는 보호받을 수 있다? 없다. 예를 들어 가지고 열차 시각표라든지 요금표라든지 메뉴판이라든지 단순 사실 취재 기사라든지 관광 정보 지도, 누구나 찍어도 똑같이 나오는 개성 없는 사진은 어떻게 저작물로 받을 수 있다? 없다. 단순한 사실, 누구나 똑같이 찍어 똑같이 나오는 사진, 그냥 정보 같은 거는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다? 없다. 자, 그리고
음악, 그림 이런 거는 뭐 어떻게 된 거야? 표현된 거죠. 표현된 건데 표현되지 않는 아이디어, 누구한테 들은 이야기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저작물이다, 아니다. 아이디어는 저작물이다, 아니다. 자, 그래서 저작물은 뭐 누구, 사람의 뭐 생각의 감정은 어떻게 표현해야 된다. 글이나 그림이라든지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로 표현한 창작물을 뭐라 한다? 창작물을 저작물이라 하고, 표현되지 않으면 보호받을 수 있다, 없다. 아이디어는 보호 못 받는다. 표현되지 않는 아이디어는 보호를 못 받는다. 오케이? 자, 그런데 이러한 저작물이 현재 몇 가지로 분류하냐면 자, 사람 생각 감정을 표현한 저작물은 현재는 9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시, 소설, 수필, 논문, 보고서, 각본 이런 거는 뭐로 표현되어 있다? 글로 표현되어 있다. 글로 표현되어 있는 이러한 저작물을 뭐라 한다? 어문 저작물이라 한다. 뭐라고? 어문 저작물. 자, 두 번째, 댄스, 힙합, 발라드, 랩, 가곡, 동요, 연주곡 등 음악으로 표현된 저작물 뭐라 한다? 음악 저작물. 자, 그리고 연극, 무용, 공연 등으로 표현된 저작물 뭐라 한다? 연극 저작물. 그리고 그림, 서예, 조각, 판화, 공예 등 미술로 표현된 저작물 뭐라 한다? 미술 저작물. 건물, 건축, 모형, 건축 설계도 등 건축으로 표현된 저작물 뭐라 한다? 건축 저작물. 사진으로 표현된 저작물 뭐라 한다? 사진 저작물. 자, 영상으로 표현된 영상 저작물. 지도, 도표, 도형 등으로 표현된 도형 저작물. 한글, 파워포인트, 엑셀, 글자, 폰트, 파일 등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표현된 저작물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등으로 현재는 9가지로 지금 구분할 수 있는, 요거는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더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더 늘어나겠죠. 9가지로 분류하고, 이러한 저작물에는 뭐가 있다? 권리가 있다. 저작물에 대한 권리, 저작물에 주어지는 권리가 뭐다? 저작권인데, 저작권에는 뭐가 있다? 인격권. 인권이 뭐예요? 사람이 가진 권리죠. 저작물도 뭐다? 인권이 있다. 그리고 이 저작물을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재산권. 저작권에는 크게 인격권하고 재산권이 있습니다. 자, 이 중 인격권은 저작물의 인격, 정신적 권리를 말하는데, 저작물도 뭐다? 저작자가 낳은 자식이다. 낳은 사람이다. 라고 해서 저작물에도 뭐가 있다? 인격권이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내가 저작물을 만들면 세상에 알릴 건지, 아니면 아직 때가 아니다, 좀 더 있다가 나중에 알릴 건지, 알릴 건지 하는 세상에 발표할 권리. 이게 뭐다? 공표권이다. 난 아직까지 발표하기 싫은데, 소속사에서 발표하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이런 거 뭐라 한다? 공표권이다. 내 작품, 내 자식을, 세상에, 만들었다라고 알릴 권리가 뭐다? 공표권. 자, 그리고, 내 작품, 요 작품은 내가 만들었다라고 알리는, 내 이름, 요 작품의 주인은 누구다? 나다. 내가 만든 사람은 나다. 라고 할 때 내 이름, 실명이나 예명으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을 권리를 뭐라 한다? 이름을 표시한다 해가지고 뭐라 한다? 성명 표시권이라 한다. 뭐라고? 성명 표시권. 자, 그리고 내 작품의 내용을 다르게 바꾸지 마라, 변경하지 마라, 똑같이 유지해라와 같은 동일성 유지권. 자, 저작 인격권에 뭐가 있다? 공표권, 성명 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요 세 가지가 있다. 요 세 가지. 자, 그런데 이러한 저작 인격권을 침해하면 어떻게 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 3천만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의 작품을 함부로 발표하거나 이름을 바꾸거나 작품을 좀 마음에 안 든다고 다르게 형식을 바꾼다든가 하면 어떻게 된다? 3천만 원, 3년 이하 징역 받을 수 있으니까 하면 안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남의 작품 건들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내 저작물로 돈을 벌 수 있는 권리를 뭐라 한다? 저작 재산권이라 한다. 뭐라고? 저작 재산권. 자, 저작 재산권이라는데, 저작 재산권에는 뭐가 있냐면, 내 저작물을 이용해가지고 복제, 인쇄, 촬영, 녹음, 녹화해가지고 돈을 버는 권리 뭐라 한다? 복제권. 그리고 내 저작물로 공연, 연주, 상영, 재생해가 돈을 버는
공연권, 내 저작물을 인터넷이나 방송에 업로드, 다운로드해서 돈을 버는 뭐 공중송신권, 그리고 내 저작물을 미술관, 전시관 등에 전시해가지고 돈을 버는 뭐 전시권, 내 저작물을 만들어가지고 책이나 음반 등으로 만들어가지고 파는 뭐 배포권, 그리고 내 저작물을 DVD나 도서 등으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한테 빌려줘가 돈을 버는 뭐 대여권, 그리고 내 저작물 바탕으로 해가지고 내 저작물을 1차 저작물, 내 저작물 바탕으로 해가지고 영화라든지 편곡이라든지 뭐 번역이라든지 해가지고 2차 저작물로 만들어 돈을 버는 뭐 2차 저작물 뭐 작성권 등이 있는데, 이러한 저작재산권이 있는데 이러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면 어떻게 된다? 5년 이하 징역, 또 뭐 5천만 원 이하의 뭐 벌금에 처해집니다. 저작권 함부로 다른 사람 저작물 건들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새로운 좋은 컨텐츠를 만들려고 하면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사용해야 뭐가 퀄리티가 높아지는데, 다른 사람의 저작물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된다? 다른 사람의 저작물 사용해가지고 내 저작물을 퀄리티 있게 만들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의 저작물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바로 어떻게 해야 된다? 바로 다른 사람한테, 그 사람한테 저작물을 만든 그 사람, 그 저작자한테 어떻게 당신의 저작물을 좀 사용하고 싶습니다 라는 뭐 사용 허락을 받아야 한다. 사용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자, 사용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다른 사람 저작물 사용하고자 할 때는 뭐 기본이 뭐다? 그 사람한테 어떻게 사용 허락을 받는 게 기본이다. 그런데 사용 허락 받는 게 어렵기 때문에 방법이 있다. 내 작품을 만들 때, 퀄리티 있는 작품을 만들려고 할 때 다른 사람 저작물을 이용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 허락받는 게 어렵기 때문에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 그것은 어떻게 마음대로 써도 되는 저작물을 사용해서 사용하는 거다. 마음대로 써도 되는 저작물이 어디 있을까 하면, 마음대로 써도 되는 저작물에는 첫 번째 몇 가지 있습니다. 자, 저작물 요건이 있었죠. 자, 저작물 요건 저작물 요건이 있는데, 첫 번째 누가 만든다 저작물을. 사람이 만든 저작물만 지금 저작권을 보호되죠. 동물이나 인공지능을 만든 저작물은 그냥 써도 된다, 안 된다? 그냥 써도 된다. 사람이 아닌 것들이 만든 그것은 어떻게? 그냥 써도 됩니다. 자, 이러한 것을 활용해가지고 내 저작물 만들 때 활용해도 되고, 두 번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이 들어가 있지 않는 저작물은 어떻게? 그냥 써도 된다. 예를 들어 단순 사실, 요금표, 메뉴판, 시각표, 도로관광지도 누가 찍더라도 비슷한 사진, 정보 전달이 목적인 사진, 광고 사진 같은 거 있죠. 정보 전달이 목적인 사진 등은 어떻게? 그냥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광고 사진 중에서도 어떤 물체의 특징만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이게 작품처럼 찍는 게 아니라 그 물체의 특징만 잘 나타날 수 있는 사진 같은 건 그냥 사용해도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표현되지 않는 아이디어, 다른 사람이 글이나 소설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여기 표현되지 않고 그냥 아이디어는 어떻다? 아이디어는 어떻게? 그냥 사용해도 된다. 표현되지 않는 아이디어는 어떻게? 그냥 사용해도 된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할 때는 뭐가 문제가 된다? 저작권에는 문제가 없지만 표절이 문제가 될 수 있다. 표절. 자, 표절은 뭐냐면 다른 사람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출처 없이 사용해가지고 그 생각이 자기 생각처럼 다른 사람한테 인식하게 만드는 행위를 뭐라 한다? 표절이라 한다. 다른 사람 아이디어를 그 아이디어가 내 아이디어처럼 인식하게 하는 그러한 행위를 뭐라 한다? 표절이라 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 아이디어 써도 되는데, 요거는 표절 문제를 여러분 잘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표절과 윤리적인 문제. 다른 사람 아이디어도 함부로 막 쓰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다시 사람이 아닌 게 창작한 건 그냥 써도 되고, 생각이나 감정이 표현되지 않은 창작품은 어떻게 그냥 써도 됩니다. 마음대로 써도 된다. 자, 요런 것도 그냥 써도 되고, 두 번째 또 요런 것도 있습니다.
저작물 보호 기간이 지난 저작물은 어떻게 그냥 자유롭게 이용해도 됩니다. 자, 그런데 저작물은 저작권으로 얼마 동안 보존하냐면 저작자가 살아있는 동안, 요 저작물을 만든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하고, 또 뭐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까지 저작권으로 보호된다. 그럼 저작자가 사망했을 때 70년 동안 보호된다라고 하는데, 그때는 어떻게 된다? 저작자의 자식이라든지 저작권을 물려받은 사람한테 저작권료가 지급이 됩니다. 저작권료가 지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저작권 보호 기간 어떻게 된다? 저작자가 살아있는 동안 하고,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까지 저작권을 보호되는데, 보호기간이 지난 작품, 예를 들어가지고 그림, 섹스피어 작품, 모차르트, 베토벤 작품 등은 뭐 어떻게 연주 복제 판매해도 되고, 또 뭐 18세기 뭐 지도라든지 뭐 전통 미나, 르네상스 뭐 벽화 이미지, 고려 청자 미술 작품 미술 작품 등은 어떻게 촬영, 복제, 전시 뭐 홈페이지에 올려도 저작권 문제가 있다 없다. 하지만 어떻게 뭐 문화재라든지 저작권 보호 기간이 지난 저작물 사용할 때는 내가 찍은 거, 내가 뭐 사진으로 찍었다든지 내가 연주했다든지 내가 그 저작물을 만든 그걸 사용해도 되고, 다른 사람이 촬영한 사진이라든지 다른 사람이 연주한 연주곡이라든지 이런 거는 써도 된다? 안 된다. 그거는 그 사람의 그 연주한 사람이라든지 촬영한 사람한테 저작권이 있으니까 그런 거는 주의해야 되고, 이제 저작물 보호 기간이 지난 거는 어떻게? 지난 거는 내가 사진 촬영이라든지 연주라든지 그렇게 해도 된다.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렇습니다. 자, 다른 사람의 저작물은 꼭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사람한테 허락 받고 써야 된다. 요거 우선 기억하시고, 기간이 지난 거는 써도 되지만 그 기간이 지난 거 가지고 또 새로운 저작물 만들었을 때 그 사람한테 허락 받아야 된다. 요거 기억하시고, 또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을 이용해서 새로운 저작물을 만들 수가 있다. 자, 근데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뭐가 있을까 하면,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는 어떤 거? 법원 판결문, 법조문 등은 어떻게 보호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런 것은 어떻게 사람들이 널리 사람들이 알아야지 법이라든지 규칙이나 이런 거 지키겠죠. 그래서 판결문이라든지 법조문은 저작권을 보호받는다, 못 받는다. 자, 이거 알아두시고, 구체적으로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 규칙, 고시, 공고, 훈령, 판결, 결정, 명령, 심판, 의결 등은 저작권으로 보호 못 받는다. 여러분 판사들이 이제 판결문 쓸 때 엄청 고민해가지고 고심해 쓰는데, 이런 거는 판사들이 억울하지만 이런 거는 어떻다? 저작권으로 보호 못 받고, 또 사실 전달이 목적인 육하 원칙에 의해서 쓰여진 시사 보도 등은 저작권으로 보호를 못 받는다. 사실 전달이 목적인 그런 거는 저작권 보호 못 받는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저작권자한테 허락을 안 받고 자유롭게 어떻게 사용이 가능하다. 이거 알아두시고, 자, 또 저작자한테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이 비영리 공연, 영리, 돈을 벌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닌 공연하고 또 비영리 공연하고 또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고 개인 보관, 개인 소장용으로 복사하는 거는 저작자한테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 자, 다시 이거 중요합니다. 비영리 공연, 비영리 사적 복제, 개인적인 목적인 개인적으로 보관하려는 복제는 허락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 학교에서 점심 때 음악 방송하는 거는, 요거는 돈을 벌려고 방송하는 거예요. 그냥 돈 벌려는 목적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한테 즐거움 주려고 하는 목적이에요.
학교 점심 음악 방송은 저작권자한테 허락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냐하면 요거는 비영리 공연이다. 자, 축제 때 음악 요거 그 음악 만든 그 작곡가 뭐들한테 돈 줄 필요 있다 없다? 음악이나 댄스 요런 거 아이돌 댄스, 아이돌 음악 요런 거 요런 거는 공연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왜? 학교 축제 때 하는 그런 거는 영리다, 비영리다, 비영리다. 하지만 학교 축제라든지 이런 거 해가지고 촬영해가지고 인터넷에 올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거는 뭐다? 그거는 전성권 위반이다. 전성권 공중송신권 이런 거 위반입니다. 내가 그냥 보려고 개인적으로 촬영하고 이런 건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학교 수업 시간에 DVD 영화 감상 된다 안 된다? 학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DVD 영화 보여주는 거 된다 안 된다? 저작권 위반이다 아니다? 위반이 아니다. 뭐다? 요거는 DVD 영화 요거 보여주는 것도 뭐다? 비영리 공연에 해당돼 가지고 어떻다? 저작권 위반이 아니다. 하지만 DVD 이런 것도 보여줄 때는 뭐다? 최신 작품은 보여주면 된다 안 된다? 보통 6개월이 되는데 최신 작품은 보여주면 안 된다. 왜냐면 영화관에 그런 게 걸려 있으면 요거는 저작자의 그 영화관 하면 저작자 돈을 벌 수 있는 권리, 저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칠 수가 있죠. 그래서 비영리 공연도 여러분 할 때 저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이 됩니다. 인정이 됩니다. 자, 그렇고. 자, 그래서 다시 학교 점심시간 음악 방송, 그리고 축제 때 노래 틀고, 아이돌 댄스 추구하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DVD 영화 보여주는 거, 요거는 저작권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왜? 비영리 공연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 비영리 공연. 자, 비영리 공연은 그냥 해도 되고, 하지만 비영리 공연도 뭐다? 저작자, 그 만든 사람의 이익, 저작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복습을 위해 가지고 선생님 수업을 필기라든지 녹음이라든지 촬영은 어떻게 허락 없이 해도 된다 안 된다? 허락 없이 해도 된다. 왜냐면 요거는 뭐가 된다? 개인적인 목적으로 내가 복습을 하기 위해서 필기라든지 녹음이라든지 촬영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되는데, 촬영한 거 요런 걸 인터넷에 올리는 순간, 다른 친구랑 공유하는 순간 뭐가 된다? 저작권 위반이 된다. 위반이 된다. 이거 엄청 큰 겁니다. 내가 공부하려고 내 혼자 녹음이라든지 촬영이라든지 필기라든지 이런 거 해도 되지만, 요걸 다른 친구랑 공유하는 순간 파일로 보내준다라든지 하는 순간 뭐가 된다? 저작권 위반이 되니까 이런 거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비영리 공연하고 사적 복제는 저작자한테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지만,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적 복제해 가지고 사용해도 된다 안 된다? 요거는 안 된다. 컴퓨터 프로그램만은 비영리 공연이라든지 사적 복제는 허락 안 됩니다. 왜냐면 안 됩니다. 요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컴퓨터는 요 복제가 쉽죠. 그래서 요거는 저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컴퓨터 프로그램은 어떻다? 사적 복제가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이건 저작권 위반입니다. 사적 복제도.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램 꼭 써야 한다면 프리웨어라든지 보시면 사용 범위를 정해 두었습니다. 사용 범위를 확인하시고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된다. 컴퓨터 프로그램 필요하면 어떻게 꼭 사서 쓰셔야 됩니다. 사서.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비영리 공연, 사적 복제는 해도 되는데, 어떻게? 저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한다.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파이팅. 자, 또 저작자한테 허락받을 필요가 없는 거, 교육 목적. 예를 들어가지고 교과서, 수업, 시험 문제 출제에는 저작자 허락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자, 교과서는 어떻게? 저작자한테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교과서에 실린 작품이라든지 사진 그런 거는
자한테 보상금을 지급되는 기준으로 지금 하고 있고, 수업하고 시험 문제는 몇 가지 조건만 지키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 가지고 가능한데, 문제지의 문제, 참고서의 지문, 지문, 그리고 수업에 사용할 컴퓨터 프로그램은 수업 목적이라도 복제 이런 거, 복제 저작물 허락 없이 사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시 문제지 문제나 참고서 지문, 수업 시간에 사용할 프로그램은 수업 목적이라도 요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요거 빼고 다른 거는 일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일부 수업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PPT에 뭐 다른 사람의 작품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이런 거는 가능한데, 참고서 문제집 문제, 참고서 문제 이런 건 안 됩니다. 이런 거는. 자, 그리고 원격 수업할 때는 어떻게 된다? 접근 제한, 로그인, 우리 보통 원격 수업할 때는 로그인 하죠. 접근 제한하고 복제 방지, 우클릭 방지 하고 경고 문구. 요 저작물 이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이런 경고 문구 있죠. 이런 것만 하면 어떻다? 원격 수업에서도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일부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게 가능하다, 안 하다? 가능하다. 자, 원격 수업할 때 가능한데, 원격 수업할 때 저작물 사용하는 사용 기한은 어떻게 된다? 해당 학기나 해당 학년도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1년 지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지워야 된다. 또 다시 만들면 되죠. 다시 만들었으면 되고. 자, 또 수업은 교육과정 활동으로 교과활동, 창체, 방과 후, 스포츠, 야간 수업 등을 말하고, 사용시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소 분량만을 이용해야지 됩니다. 최소 분량만을 이용해야지 됩니다. 그런데 이 최소 분량 기준이 어떻다? 애매모호하죠. 애매모호해서 수업 목적의 저작물 이용은 어문 저작물, 글이라든지 이런 거는 10%, 그리고 글, 소설 이런 거 10% 이내 사용 가능하고, 음악 저작물 20% 최대 5분, 영상 저작물은 20% 최대 15분 이내에 사용이 가능하다고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지만, 이것도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만을 사용해야 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요거는 그냥 기준입니다. 근데 요 기준 10%를 이용하는데도 저작자의 경제 이익을 침해하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요 기준 정도로 사용하시면 되고, 그리고 학생들이 수업 목적, 발표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도 수업 목적의 저작물 이용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발표용으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 출처 표시는 꼭 해야 된다. 출처 표시 하지 않으면 뭐가 된다? 표절이 될 수 있다. 표절. 그래서 출처 표시를 사용하고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여러분 발표용으로 사용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자, 그리고 수업 목적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정 이용은 어문 저작물은 1% 이내, 음악 저작물은 5% 최대 30초, 영상 저작물은 5% 최대 30초로 되어 있고, 제도 내 이용까지 가능합니다. 제도 내 이용은 어문 10%, 음악 20% 5분, 영상 20% 15분 이내로 되어 있지만, 요건 요거는 기준인데, 요 기준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하여튼 포인트는 저작자의 저작재산권,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업 목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요거는 여러분 공정이용, 제도이용인데, 공정이용인데 어떻다? 제도 내 이용을 하더라도 이게 내가 이렇게 이용하면 저작자가 책으로 팔 걸, 그리고 음반으로 낼 걸, 영화로 만들 걸 만들어서 팔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면 안 된다. 요거 알아두시고 요 정도 제도 내 이용하는 거 정도
사용하고 제 돈의 이용도 할 때 어떻다.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아닌지 판단해 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하는 방법이고, 저작물 이용을 허락받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저작권자한테 허락받는 게 기본이죠. 허락받는 게 기본인데, 저작권자한테 허락받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저작권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이게 연락하기 어려우면 어떻게? 저작권 관리 단체나 저작권 찾기 사이트, 저작권위원회로 연락해가지고 허락을 받으시면 됩니다. 저작권 찾기 사이트는 findcopyright.or.kr 이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자, 있고, 자, 또 미리 어떤 저작물을 만든 사람이 미리 저작자가 저작물 사용 허락 의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허락 의사를 밝혀놓은 오픈 라이센스 저작물이 있습니다. 오픈 라이센스 저작물이 있는데, 오픈 라이센스 저작물을 사용해 가지고 여러분이 2차 저작물을 만들어도 되는데, 오픈 라이센스 저작물에는 뭐가 있다? CC에 크리에이티브 카먼 라이센스 오픈 라이센스 저작물이 있고, 코리아 오픈 가버먼트 라이센스 해가지고 공공 저작물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CCL 요건 뭐다? 저작자가 미리 저작물 사용 허락 의사를 밝혀놓은 저작물이다. 코글은 뭐냐면 정부 기관, 지자체 이런 데서 만든 공공 저작물. 이런 거는 어떻게 그냥 이용해도 되는데, CCL 보시면 이러한 표시들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자, CCL은 그림처럼 저작물 이용 허락 표시가 있는 저작물을 말하는데, 이걸 사용할 때는 저작자 표시 이런 표시입니다. 저작자 표시에 한글까지 여기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동일 조건 변경 허락 등 요 4가지 조건을 이용해 가지고 6가지 라이센스가 있습니다. 6가지 라이센스. 저작자 표시, 비영리에 변경 금지 여러 6가지 라이센스가 있는데, 요 조건에 라이센스에 맞춰 가지고 그냥 사용이 됩니다. 저작자 허락 없이. 다른 사람 저작물 사용할 때는 기본이 뭐다? 이용 허락이라 있죠. 허락을 맡아야 되는데,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건 라이센스에 맞춰가지고, 그냥 사용해도 됩니다. 자, 그리고, 공공 저작물, 코글은 이러한 게 있습니다. 출처 표시, 상업적 이용 금지, 변경 금지 조건 이용해가지고 네 가지 라이센스가 있는데, 요것도 마찬가지에 여기 맞춰가지고 그냥 저작권자 허락 없이 요 조건에 맞춰서 무료로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힘들어. 자, 또 보시면 렛츠 CC 사이트나 공유마당, 공공누리 등 다양한 저작물 공유 사이트에서 공유 저작물 검색해서 사용해도 되고, 구글의 라이센스 필터 기능 필터 검색 기능이 있거든요. 구글 라이센스 필터 검색 기능. 이거 나중에 쌤 또 할게요. 그리고 유튜브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 오디오 라이브러리 등을 이용해가지고 공유 저작물 CCL, 공유 저작물 오픈 라이센스 저작물을 어떻게 사용해도 된다. 자, 그리고 다 끝나갑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작권 보호체계 요표를 이용해가지고 오늘 수업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저작물 보면 현재 이러한 것들이 있다. 어문 저작물에서부터 2차 저작물 등이 있고, 저작자에는 뭐 있어요? 개인도 있고, 법인, 회사, 단체, 이러한 게 있고, 자, 저작권에는 뭐가 있다? 저작 인격권하고, 저작 재산권이 있다. 자, 그리고,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어떻게? 보호기간은 40-70년까지다. 그리고 저작물의 아이디어는 보호된다, 안 된다? 아이디어는 보호되지 않고 표현된 작품만 보호받는다. 표현된 작품만 보호된다. 글, 음악, 미술 등과 같이 표현된 작품만 보호된다. 그리고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법정 허락을 받은 저작물, 저작물은 그냥 사용해도 된다. 그리고 저작 재산권 제한되는 거, 교육 목적, 사적 복제, 비영리 공연은
어떻게? 예. 교육 목적은 뭐, 조건, 일정한 조건, 뭐, 그리고 사적 복제, 비영리 공연은 그냥 사용해도 된다. 라는 거, 뭐, 요 정도. 그리고 뭐, 저작 인격권은 3년 이하, 3천만원, 저작자산권은 5천만원, 5년, 뭐, 여러, 그 위반하면, 된다. 라는 거. 여러분, 요표로 정리하고. 자, 아유, 힘들어. 자, 그리고 자세한 거는 여러분 저작권 오늘 이렇게 지금 공부하는데, 자세한 거는 여러분 지금 기술실에 보면 학교 교육과 저작권이라는 책이 있으면 쌤이 좀 저작권 책, 뭐 저작권 보험 뭐 이런 거 쭉 봤는데 요 책이 가장 간단하고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요거 기술실에 있으니까 여러분 더 자세히 공부할 친구들은 이 책으로 공부하고 또 다른 책들 쭉쭉쭉 공부하면 여러분 저작권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지실 것 같습니다. 요거 여러분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PDF로 또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로 하시고 자 오늘 저작권에 대해서 막 지금 했는데 오늘 저작권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좀 새로운 걸로 또 하도록 할게요. 오늘 너무 힘드네요. 자, 화이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랑해요. 뿅 하겠습니다. 뿅.